페이지 환지 방식입니다. 1번 환지 계약인데 환지 계약은 땅끼리 바꾸는 계약입니다. 정전 토지하고 새로운 토지를 바꾸기 위한 계약이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시행자는 토지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 시행하려면 반드시 환지 계약 만듭니다. 근데 2번 보면 행정증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습니다. 왜 그러는가? 인가권자가 특도시군구입니다. 인가권자가 행정증 중에서 맨 쫄병이죠. 즉 기초죠, 기초. 그러니까 행정증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고요. 환지 계약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이해해야죠. 이해. 첫 번째, 이 지역을 이렇게 만든다. 환지 설계, 설계도 뜨고 두 번째, 얘 땅 준다. 필지별 환지 명세. 여기는 땅 안 준다.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필지별 권리별 청산에서 토지 명세. 시행자 몫은 얼마냐? 채비리 보리지 명세. 아파트 주겠다. 입치한지에 관한 사항. 그런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환지계획은 정전토지와 환지, 새로 받을 토지에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환. 위지면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지목 그래야 돼요. 지형 그래야 돼요. 지목. 면적. 터질 그럽니까? 터양 그럽니까? 터질. 수리 그럽니까? 수질 그럽니까? 수리. 이용상 환경. 유치하지만 암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위지면 터수리환. 위치 지목 면적. 터질 소리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해 합리적 정해야 된다. 그래서 위지면 터수리환 암기하시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예외해가지고 첫 번째 환지 부지정 그러면 땅 안 준다는 뜻이죠. 왜 안 주는가? 기억.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전부 일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단 그 토지상의 임차권자 등이 되면 그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 등 우리가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래요? 영위권이 영위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건 영위 물권이고 영위권, 물권, 채권 다 더해가지고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냐 묻게 되면 누구라고 그래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자 등, 임차권자 등. 임차권자 등 그 말은 뭐라고? 영위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토지 소유자는 땅 주지 마 그러는데 임차권자 등이 어쩐다고? 줘야지. 그러면 땅 줘야 된다는 얘기요. 임차권자도 같이 주지 마. 그랬을 때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신경 써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상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자도 같이 동의해야 부지정한다. 두 번째,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권으로도 부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면적 조정에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를 늘리든가 증환지, 큰 토지를 줄여서 감환지 할 수 있습니다. 입체한지. 시행자는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옛날에는 동의받아. 지금은 동의가 아니고 신청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땅 대신 뭐 준다? 아파트 주고 아파트가 뭡니까? 건물의 일부에다 구분서있건 아파트 밑에 있는 땅 공유 지분 주는 거. 이게 입체한지죠. 입체한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 하고 다만 그 이후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만 이후로 안 나왔으니까 설명할 테니까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다만 토지 건축물이 대량지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시행자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입체한지 신청한 자 정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가의 100분의 70 이하면 자, 갑이 지금 땅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 입체한지 신청을 받는데 너는 하지마 할 수도 있다. 하지마.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얘 권리가액. 얘 권리가액이 자 거기 보면 권리가액이 박스 봐봐요. 입체한지 공급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금을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렇게 입체한지 한다고 이렇게 건축물 일부 주고 대지에 공유 지분 준다고. 근데 얘가 가장 작은 건데 마이너스 2개월마다 100원이다. 얘 권리가액 얼마다 70원이다. 그럼 너는 어쩌라고? 입체한지 신청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럼 권리가격이 뭐냐? 권리가 한 장 넘기면
이 권리가격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정비 사업할 때 주의 중이에요. 권리가격은 뭐였습니까? 비례율 곱하기 비례율 곱하기 정전 안중요. 말만 했다 그러면 표시를 하지 말고 안중요. 권리가격 안중요. 정전 토지 건축물 평가액에다가 비례를 곱한다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전 가격이 얼마야? 정전 가격이 50원. 100원 합시다. 100원. 정전 가격이 100원이야. 100원. 정전 그 말은 공사하기 전에 100원짜리인데 얘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치가 얼마였어요? 170원이 됐어요. 이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얼마 된다고? 170원짜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사하기 전에 내 땅의 가치는 얼마냐? 100원짜리다. 끝난 다음에 내 땅 가치가 얼마 된다? 170원 된다. 어떻게 해서 170원 됐냐? 어떻게 해서? 중간에 비용 썼지, 비용. 비용 얼마 써가지고? 60원 썼다, 60원. 그러면 비례율이 몇 프로냐? 비례율 몇 프로냐? 그러면 정전 토지가격이 얼마? 100원분에 자 공사 끝나는 가치 얼마? 170원. 거기다 공사비 얼마 뺀다? 60원. 곱하기 100. 이게 비례율이. 그러면 비례율이 몇 프로 비례율이 몇 프로 나왔어요? 110%. 그러면 내 땅의 가치가 공사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권리가격 후 가치고 권리가격 그러면 권리가격은 110원이다 이런 얘기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례율이 높게 나온 게 좋아요? 낮게 나온 게 좋아요? 비례율이 높게. 비례율이 높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로 이제 정비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정비 사업 가게 되면 자 갑이 저렇게 토지 건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전 가격이 얼마짜리다? 100원짜리다. 비례율이 만약에 150%가 나오면 비례율이 150%가 나온다 그러면 내 땅의 가치가 얼마 돼요? 150원. 나는 공사 끝난 다음에 나는 150원 받는다고. 그러면 나한테 시행자가 집을 줄 때 150원짜리를 주면은 1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140원짜리 주면 나는 10원을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170원짜리 내가 2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율이 몇 프로냐 이걸 보고 들어가는데 비례율이 높은 게 좋아요? 비례율이 낮은 게 좋아요? 일단은 비례율이 100보다 낮으면은 내 땅 가격에 정전에 못 미치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거야. 비례율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을 갖다 누가 하는 거야? 우리끼리 사업에서 세금 많이 낸 게 좋아요? 조금 낸 게 좋아요? 세금 많이 낸 게 좋아요? 조금 낸 게 좋아요? 조금. 그러면 많이가 좋아요? 이상한 사람이 조금이지. 그러면 이게 비례율이 150%면 얼마가 수익이다? 50이 수익이잖아요. 50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세금을. 어차피 다 우리 건데. 그래서 비례율은 이렇게 안 잡는다는 얘기. 비례율은 103% 이런 식으로 잡지. 100보다 조금 높게. 100 밑으로 가게 되면 사업이 안 되니까. 비례율 높다고 마냥 좋은 거 아니라고. 우리는 정비사업 조합, 도시개발 법인이에요, 아니요? 법인이죠. 뭐 내야 돼요? 법인세 낸다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비례율이 너무 높지는 않는다. 비례율은 대부분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확 넘어가지 않고 밑으로는 안 가고 밑으로 가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 보면 102, 103, 105 그 정도 선에서 비례를 맞춰준다고. 비례율은 이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이 가치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70원. 170원이고 이거 끝난 다음에 얼마 팔 수 있다? 분양할 때 170원 판다는 얘기요. 분양가 내가 160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맘이지. 150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맘이지. 10원 내가 손해보고 판다는데 비례율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권리가액은 뭐 곱하기 정전토지 건물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 하게 되면 권리가액이 된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권리가액이 뭐냐? 권리가액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자산 가치가 권리가액. 그럼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서 입찰 할 수 있는데 너는 신청하지 마. 권리가액이 입주한 지 공급할 조성 토지 건물 최소 공급가 이하면 내가 최소 공급만데 100원인데 지금 권리가액이 얼마 안 된다? 70원 안 된다. 너는 어쩐다고 입주한 지 신청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입주한 지 신청 기간은 환지 신청 기간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환지기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20일 법원에 연장할 수 있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정상적인 많이 들어봤어야 되는데 다음 주 가면 도정법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라 돼. 관리처분 개설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똑같잖아요 지금. 3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이상 60일 이내 환지기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입지한지에 따른 주택 공급입니다. 자, 입지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아파트 1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가졌을 때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두 번째, 같은 세에 속하는 2명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해도 하나 준다. 혼자서 주택을 100개, 땅을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의 주택 하나, 땅 하나 가져도 하나. 원칙은 하나. 2번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수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벌격의 토지소유자. 과밀박 토지소유자.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셋, 공공사업 시행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 자, 입지한주 주택을 공급할 때 줄 거예요. 주택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다음 갖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줄 거예요. 주택 줄 수 있다. 주택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땅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입지한지로 주택 줄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 첫 번째 썼을 때 토지 면적이 장과 인정하는 면적보다 크면, 두 번째, 그자의 권리가액이 입지한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 이상이면,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아파트 분양가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시행자는 입지한지 대상에서 남는 용지 건설대 건축물 등 공급 대상지에 공급하고 남는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입지한지 하려고 아파트 500개 지었어요. 500개. 신청했더니 400명이 신청했어요. 100개가 남았어요. 미분양 100개. 남는 100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채비지로 정하든가 토지 소유자 외의자. 그자가 누구라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 신청받았는데 조합원이 400개 신청하면 남는 100개는 일반 분양 이 얘기지. 자, 이 경우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받은 자 또는 토지개발 사업 철거되는 건물의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다? 첫 번째, 환지 못 받고 금전 청산받은 자. 두 번째, 건물 철거되는 세입자. 이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시설 용지 안중요 스스로 보세요. 5번 채비지보리 기억 중요. 기억 함정 없는데 좌우지간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써놔요. 시행되는 토지보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료지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에서 토지보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자, 시행되는 토지보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똑 자르고 뭐다 그게 채비지.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똑 자르고 뭐다? 공공시설 용지. 땅 종류는, 자, 여기에 있다 신도시 만듭니다. 땅 종류는 두 가지요. 이만큼은 소유자한테 준다. 뭐라고요? 환지. 이만큼은 안 준다. 뭐라고요? 보류지. 이만큼 땅 돌려주는 거, 이만큼 안 돌려주고 남기는 거. 돌려주는 건 환지. 안 주고 남기는 건 보류지. 왜 남긴대요? 다 줘야지. 왜 남긴대요? 왜 남긴대요? 그러면 공사비용 누가 내고? 소유자한테 내야지. 소유자가 돈 안 낸다니까. 돈 안 내고 뭐로? 땅으로. 공사비용이 충당한다. 두 번째, 도로는, 공원은, 주차장은, 광장은, 녹지는 어떻게 만들고? 그 땅도 빼놓는다. 그게 뭐예요?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기의 목적. 그게 공공시설 용지.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땅을 안 주고 일부를 남겨놓는다고. 그게 뭐라고? 보류지. 보류 중에 일부를 채비지 정해서 비용 충당 목적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 몫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돈 쓴다 이 얘기입니다. 면 특도시군구입니다. 특도시군구 주택법령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채비지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토지 부담률. 봐요. 이만큼 토지개발 사업하는데, 자, 총 면적이 많이 돼. 총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다. 자, 토지 소유한테 준다 뭐라고요? 환지.
얼마만 준다? 60만 준다. 안 준다. 남기는 게 뭐라고요? 보류지. 얼마 남겼다? 40만을 남겼다. 그러면은 이 40만만큼 토지 소유자 40만만큼 토지 소유자 땅이 줄어야 안 줄어요? 줄죠. 줄어들으니까 얘가 간보입니다. 간보. 이 40만에 해당할 만큼 토지 소유자가 그만큼 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이에요. 부담. 그래서 간보율, 부담률, 그럼 간보율, 부담률, 간보율, 부담률. 줄어드는 율.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율.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기존 시가지 1번, 2번은 부담 없이 읽어만 봐요. 함정 왔으니까. 기존의 시가지, 주택 밀집지 등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임야정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담을 차등 적용할 것. 니들은 50, 니들은 40. 2번 지목상 전답 임야이나 사실상 현질 변경도로 대지가 된 토지. 도로 등 공공시설 지자체 기부채나 무상기소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한 비율을 고려해서 부담 산정할 것. 3번 잡아야 돼. 3번 이제. 환지격격 평균입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넘지 마라? 50 넘지 마라.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했는데요. 60까지 할 수 있다. 주민들이 3분의 이상 찬성했는데요. 60 초과할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평균 토지 부담률 얼마 초과금지? 50.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주민의 3분의 이상 인정하면 60 초과할 수도 있다. 4번 시행되는 사업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 제외하곤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 부담률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 몇 프로입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평균 토지 부담률이 몇 프로예요? 얼마야? 100만 분에 얼마가 빠졌다? 40만. 곱하기 100. 몇 프로요? 100%지. 100이 아니고 40%.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간단하게 환지 계획구역 안에 있는 총 면적분에 아주 간단해 뭐라고? 안 준다니까 그만큼 빼놓는다니까 보류지 면적이야. 총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등식 총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인데 총 면적에서 자 시행자 땅이 있으면 그거는 빼야 돼요. 또 여기에다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걸 빼는 거예요. 또 보류 면적에서 시행자가 소유하는 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는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간보율, 부담률 이게 돼요. 나중에 7월달에 문제 풀이하면서 이걸로 계산해 볼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고 총 면적에서 뭐다? 그만큼 안 주는 거, 총 면적에서 안 주는 거 이게 뭐다? 간보다. 그걸 비율로 100분율 하니까 율이다. 율, 간보율. 전체 면적에서 안 주고 남겨놓은 게 간보율. 그거 알고 6번 보면 6번 한번 나왔으니까 환지계획 외부 연결되는 환지 도로로서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외부 연결이 도로가 있는데 환지계획에 이걸 같이 연결해줄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인데 이 도로 폭이 몇 메타냐? 도로 폭이 25m다. 25m 이상 되는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 부담하고 지자체가 공사 보증해서 시사기를 바꾼다고. 땅은 누가 내놓고? 소유자가. 공사비는 누가 내놓고?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 25m 이상 되는 간선도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5m 이상 되는 간선도는 땅은 소유자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내가지고 그런 도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환지계획의 기준 안중요 읽어만 봅니다.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보류지 등의 책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뭐로 정한다? 국토부령은 정할 수 있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아주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로 정한다? 그럼 어려워요. 자 4번 조성토지 가격평가. 아까 수용-사용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수용-사용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은 감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한다. 산술평균 가격. 그럼 이제 환지로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얘기예요 지금.
시행되는 환지 방식 시행하는 조정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에 평가해야 된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에 평가한다. 평가가 먼저라고요? 심의가 먼저라고요? 네, 심의가 나중에 그럼 또 문제 있는 거예요. 심의가 나중이다. 의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순서 찾는 문제 나와요. 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정관, 시행규정. 규약 그러면 민간이 하는구만. 정관, 이거는 조합법인이 했네. 시행규정, 공공시행자가 했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다 이 얘기고요. 환지객 인가 1번 완전 잘 나와요. 1번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에 작성할 때는 특도시군구가 받습니다.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에 작성할 때는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변경 인가받는다. 단 어쩌고 저쩌고 변경. 정전토지 하필 분필로에는 환지객 변경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 안 받는다. 2번, 3번은 중요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제 환지 예정지인데 환지 예정지는 토지관사비 공사가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토지 소재 땅 주는데 어떤 땅 줄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환지 처분에 앞서서 나중에 공사 끝나면 환지 처분하겠죠. 환지 처분에 앞서 정전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환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너 끝난 다음에 이 땅 줄게 미리 알려주는 게 예정지인데 그 예정지 정할 때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도 같이 정해줘야 돼요. 같이. 임차권자도 같이 정해줘야 됩니다. 가로 안에 지문 시험에 나와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같이 지정해야 된다. 1번 예정지 지정은 토지개발 사업 장기화로 인해서 환지점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자의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겠다. 끝난 다음에 이 땅 준다. 미리미리 알려준다. 지금부터 가서 써라. 또한 시행되는 체입이 용도로 예정지되면 그 체입이전의 시행자목 이 끝난 다음에 이 땅은 체입이자. 그러면 그 시행자가 사용수익은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한다 그 말은 현금이 들어온다 이거 아닙니까? 현금 흐름이 빨라진다. 사업 시행이 원활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불안정한 권리관계 조속히 안정시키고 두 번째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지정하는 게 예정지 제도입니다. 예정지 성격에서 1번 이미지 그랬죠.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설권 그 말은 권리 설정이요. 예정지 지정하면 정전토지 임차권자 등은 정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어지죠. 그 대신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잖아요. 권리를 얻잖아요. 그래서 설권, 권리를 설정해주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 우리는 뭡니까? 행정처분.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이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3번 지정 절차 안 중요. 4번 지정효과. 1번 예정지 지정하면 사용수익권의 이전, 처분권은 전속, 소유권 변함없다. 정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어디로 이전한다? 예정지로. 소유권, 처분권을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정전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쓴다. 팔 때는 어디 판다? 정전토지를 판다. 정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이전한다. 처분권은 정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팔 때는 정전토지 판다. 그렇게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는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처분 권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동일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똑같이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단 정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가 없다. 간단히 정전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2번은 언제부터 개시니까 언제부터 그러면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 시행자가 정해져요. 5월 5일 딱 정해준다고. 효력 발생 정해줍니다. 예외 환지 예정지 지정 시 토지의 사용수익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예정지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정할 수 있다. 3번 수인 의무. 이제 예정지 지정되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정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예정지로 넘어간다 그랬죠. 정전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쓰세요. 그러니까 정전토지에 있던 소유자 임차권자는 그 정전토지에다가
새로 예정지 지정받은 자들이 와서 사용 수익할 때 방해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쓰고 비켜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수익 의무고 합은 체비지 사용 수익 처분입니다. 수행자는 체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업비용 충당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인들은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에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안 돼. 근데 시행자는 체비지 용도 예정 지정되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처분도 된답니다. 처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영위권자 권리 조정입니다. 영위권자 권리 조정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영위권자 권리 조정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이 토지에 소유자가 A고 임차권자가 B다. 소유자 C고 임차권자 D다. 지금 이 A, B한테 야 끝난 다음에 이 땅 줄게 되게 예정지 이거를 뭐라고? 종전토지 예정지. 종전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예정지가 150제곱미터, 예정지가 70 이럴 수가 있거든요. 종전토지 이 면적하고 예정지가 같으면 좋은데 다르잖아. 150, 170.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땅 빌려줄 때 야 이거 보증금 2억에도 보증금이요. 너 월세 얼마다 월세 100만 원이다. 이렇게 조건을 빌려줬는데 여기 가서 봤더니 얼마라고요? 150. 월세 얼마다? 150만. 이거 올리겠지. 70. 그러면 월세 70. 당연히 말 나오겠지. 종전토지하고 예정지가 상황이 달라지다 보면 면적이 다르다 보면 그래서 1번 시작합니다. 환지 예정지증으로 정전의 임대료 지료 등이 불합리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청구 지료 올리자 깎자 증감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대료 등 증감청구 받은 당사자는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할 수 있다. 올리자 싫어 나 안 쓸 거야. 내 권리 포기 안 쓸 거야. 내 권리 포기 의무하면 돼요. 깎자 싫어 안 깎아준다니까 나 네 돈 안 받을 거야 이러면 된다고. 권리 포기해서 의무할 수가 있고 두 번째 2번 환지 예정지증으로 지역권 임차권 등의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손실보상했으면 당해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또 이익받은 자에게 구성할 수가 있고 행정청 행정자는 특도 시군구청장에 달력할 수 있고 그건 언제까지 가능하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예정지증 회발서부터 60일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3개. 자, 영위권자 권리 조정의 첫 번째,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언제까지 한다? 예정지 혈발서부터 60일. 그 부분만 반복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예정지정 혈발서부터 60일 내에만 한다. 6번 사용수익 정지입니다. 사용수익 정지는 뭐냐 그러면 자 얘들한테 있는데 끝난 다음에 땅 없다. 니는 땅 없다. 환지 부지정하기로 했어요. 끝난 다음에 얘들 끝난 다음에 여기 줄 거야. 너는 끝난 다음에 땅 없어. 나가. 환지 부지정하기로 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 30일 이상의 기간 주고 사용수익 정지죠. 그만 쓰고 나가라. 기다려봤자 어차피 땅 없는데 그만 쓰고 나가. 당장 나가 그러지 않고 30일 이상 기간 주 그만 쓰고 나가세요. 그러면 CD가 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되지. 돈 받고 간다고? 미리 청산을 미리 줍니다. 7번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만 쓰고 나가버렸어요. 자, 얘가 이쪽 옮겨가다 보니까 이 땅은 누가 쓸 겁니까?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땅은 나온 게 공실. 그런 땅은 공사 끝날 때까지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7번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밑에 확인, 환지, 예정지 지정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법률 규정, 물권 변동 등기 요지한다. 이게 옛날 시험에 나오니까 아무도 몰라요. O냐, X냐. 가로에 써놨네, X라고. 왜 X입니까? 네, 그걸 이제 옆에 눈치 보지 말고 자신있게 다시. 87조 법률의 규정은 법률 규정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면 봐봐요. 환지 예정지 지정 소유권 변동은 거기가 문제 거기가. 아 그렇죠?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소유권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틀렸어요.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없다. 예정지 아까 했잖아요. 사용 수익권 이전이면 소유권은 변함이 없다. 소유권은 종전토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소유권 변동은 물어보면 무슨 소유권 변동하는데 변동 안 한다니까. 영위권만 변동하지 영위권만.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 그러면 자 다시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그 말을 갖다가 환지 처분으로 인한 이러면 딱 맞아죠. 환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법률 규정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유효하지 않는다. 그럼 맞다고. 환지 처분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이 변동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환지 처분 1번 시행자가 환지기에 따라 정전토지에 가면 새로운 토지 주고 차이가 나는 거 돈으로 정리하는 게 환지 처분입니다. 밑에 1, 2, 3, 4, 5에서 4만 잡아요. 4만. 나봤자 4분하고 남은 답도 없습니다. 함정이 없으니까. 1번 시행자는 공사 끝났으면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하려 공고를 딱 하고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하려 공고하는 것은 주민 여러분 빨리 와서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할 말씀 하세요. 그거 보고 말하라고. 그럼 며칠? 14일. 말해야 되니까 14일이라고. 2번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기간 내에 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한다고. 야 처음에 사업계획서 이렇게 한다면서 왜 끝났는데 그렇게 안 했냐 가서 말을 한다고. 그 기간 내에 말하라고. 그러면은 말하면 이제 2번 봐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공란기간 내 시행자의 의견 제출, 의견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기에 맞는지 확인 필요한 조치하고. 3번 공란기간 내 아무런 말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또는 제출된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필요한 조치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고검사 신청하든가 아니면 공사 완료, 공사를 끝낸다.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지정권자한테 중고검사 신청하고 지정권자는 자기한테 검사 안 하니까 공사 완료하고. 4번 얘는 잘 잡아야 돼요. 중고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합니다. 중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데 나는 나한테 중고검사 안 받죠?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 지정권자가 아닌 애들은 중고검사 받고 60일. 5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하기 할 때는 환지 개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그 말은 한 명 알려주고 그리고 공고 불출동사한테 알린다. 통지하고 공고하는데 밑에 보면 공사 완료 공고 내용에는 공고 내용에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한, 개발계약, 공종별 공사 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게 포함돼야 된다. 이런 게 첨부돼야 된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자. 공법은 공법 문제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 이 부정을 갑니다. 공법 문제 풀 때는. 공법 문제 풀 때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될 수 있으면 긍정이에요. 긍정. 모르는 지문 될 수 있으면 긍정. 그리고 이런 게 포함돼야 된다. 이런 게 첨부돼야 된다. 포함이 안 되고 첨부가 안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두 개.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가 포함돼야 된다. 안 돼. 그게 하나하고 건축법 가가지고 건축법에서 허가받으면 소방시설의 시공 신고한 걸 본다. 안 돼. 그 말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 여기는 이게 포함된다. 여기 이런 게 첨부된다. 어쩐다고?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면 또 온다. 네, 의심하면 내년에 또 온다. 의심하지 말자.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공법 문제가 풀려요. 한 번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 이제 땅끼리 바꿨죠. 권리가 변동하겠죠. 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번 필지 2번 필지 소유자 갑이다. 얘가 을이다. 그러면 자 얘는 을이고 갑이 을이고 자 지금 얘가 이 땅을 준다. 그럼 이게 환지죠. 환지. 너 땅 없어. 그러면 땅 없어. 그러면 환지 부지정이죠. 그러면 얘 권리는 이리 가고 얘 권리는 소멸은 네가 아닙니까? 그래서 1번 권리가 이전되는 시기가 언제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권리가 정전토지 환지로 이전해 갑니다. 왜 다음 날이래요? 왜 다음 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지금 우리는 공법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왜 다음 날이래 그러면 툭 뭐라고? 책에 나왔잖아요. 책에. 응? 책에 나왔죠. 그렇죠. 법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법에서. 이게 뭐예요? 187조예요. 법률 규정.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에서 다음 날이라 하니까 다음 날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법률 규정이요. 왜 다음 날 권리가 이전됩니까? 확정됩니까? 얘가 소유권을, 얘 뭡니까? 땅, 부동산, 소유권, 물권, 변동 시기는 등기 안 되는데, 등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공고 다음 날. 왜요? 개발법에서 다음 날이라고 정했다니까? 그게 이제 법률 규정. 그래서 다음 날이요. 왜 다음 날 따지면 안 돼요? 법에서 다음 날이라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언제 소멸한대요? 무조건 얘가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먼저 비켜줘야지. 이사가야? 이사가야? 방 빼야 이사 간다 그 논리니까 네가 빼줘야 이사가 네가 빨리 빼야지. 소멸되는 게 빨라야 돼요. 빠르니까 언제라고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때는 때인데 실제 머리가 지금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근데 학생들이 맨날 끝나는 때 이렇게 말고 되니까 공고된 날은 다음 날이 끝나는 때. 그렇게 내더라고. 그러니까 끝나는 때만 보면 틀린다고.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정전토지에 전속한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봐요. 자, 카필지가 1번에서 2번 같죠? 2번 같죠? 자, 1번은 뭔데요? 준주거예요. 2번은 뭔데? 딱 2번 얘기가 3종 일반 주거예요. 그러면 갑 권리가 1이 같다고 준주거 지역도 따라갑니까? 이런 거는 가는 게 아니에요. 행정상 처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환지처분 공고를 언제 했대요? 5월 5일날 공고. 5월 5일날 공고하고 5월을 공고하고 딱 위치가 이쯤에서 자 코너 여기에서 5m 딱 되는 이 지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 떼주 딱 해가지고 자 10m 해가지고 여기는 어쩌지만 출입하지 마라. 출입금지 처분. 증거 확보는 출입금지 처분. 언제 했다고? 5월 5일날. 근데 5월 6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언론을 옮겨가지고 야 여기 어쩐다 이제 출입금지 처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재판상 처분 이런 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 토지에 전속하는 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도 지역지구 구역 출입금지 이런 건 안 된다고. 근데 재판상 처분인데 자 갑이 돈 필요해가지고 병한테 이 토지를 갖다 어쨌다 담보 적용했다. 돈 안 준다. 그럼 얘가 이 토지를 갖다 뭐 한다 이제 만약에 압류를 했다. 압류 같은 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런 것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는 따라가지만 돈하고 관계없는 거 그런 게 때문에 행정상 처분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토지 전속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이렇게 해가지고 자 3개 필지 자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있다고. 건축 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근데 4번 필지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이 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어쩐다. 나도 집 짓고 싶다니까. 그래? 그럼 내가 승낙받았는데 네가 승낙해주면 되지. 해줄게 해가지고 이만큼 여기에 뭐 했다고? 지역권 설정해서 어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건물지에 있다고. 그런데 환지 처분하니까 시행자가 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이리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다 오면서 야 너도 빨리 들어다 있고 이렇게 이 지역권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는 날라다니라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역권도 정전토대 그대로 있는데 공사 끝났는데 이런 맹지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 이게 한 필지야 이게 한 필지야 하고 어떻게 합쳐버리면 지역권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해야지. 언제?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이런 얘기요. 지역권은 정전토지 전소하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입티한지가 뭡니까? 이거죠. 땅 가지고 있는 애한테 뭐 줬다? 이렇게 아파트. 그러면 이 권리가 건축물 일반 대지 공유지분 간다. 여기에 저당권도 똑같이 간다. 언제? 다음 날. 4번 채비지 보르지 4글자로 힌트 몸매 보정. 정답은? 네, 시채보정.
시체가 뭐예요? 시체. 채비지는 시행자. 보정. 보류지는 정한 자.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정한 자. 언제? 환지처분 권고 다음 날. 근데 밑에 2번 중에요. 환지 예정지가 진행되면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진행되면 미리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팔았죠? 샀죠? 샀다고요? 매입, 매매, 계약, 법률행위. 언제? 등기한 때. 얘는 등기한 때. 유일하게. 공법에서 유일하게 얘만 등기한 때. 매입 거기서 눈치채야 돼. 아 이거 법률행위다. 등기한 때. 5번 안중요, 6번 안중요, 4번 환지 등기입니다. 얘도 별로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처분권 딱 됐으면 법에 또 환지 처분 5를 했으면 갑 권리가 1이 가야지. 얘를 소멸시켜야지. 그럼 갑 권리 이쪽으로 옮겨줘야지. 누가? 시행자가 해줘야지. 시행자가 합니까? 등기관이 하지. 그러니까 그 사실 등기소에 또 알리라고. 며칠 알리라고? 14일. 환지 처분 권고하고 14일에 등기소에 알리라고. 자 넘겨보면 자 2번 타등기자입니다. 환지 처분 권고는 언제 했다고? 5월요일 날. 환지 등기는 언제 되는데? 5월 30일. 그러면 중간에 다른 등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얘기요. 중간에 다른 등기 안 해줍니다. 중간에 타 등기 안 돼. 환지 처분 권고일부터 환지 등기, 중간에 다른 등기 안 돼. 단, 등기 신청자, 등기인자가 나는 환지 처분 권고일 전에 5월 2일 날 발생했다니까? 라고 증명을 하면 해줘요. 기회 빨랐으니까. 환지 처분 권고일 전에 등기 와인이 발생했음을 확정일자에는 서로 증명하면 그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과 가압과 보상금. 청산금. 자, 청산금이 이제 땅끼리 바꿔주고 시행자가 내가 땅을 너무 많이 줬는데 돈으로 돌려내라. 징수. 내가 땅을 아예 안 줬다? 너무 조금 줬다? 미안합니다.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청산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증환지 했죠. 증환지. 부당히 반환 돌려내. 그리고 주는 것은 부지정하거나 가만했죠. 미안합니다. 손실보상금 이 얘기요. 또 손해배상 그러지 마. 손실보상, 손실보상. 청산금 결정. 결정은 뭐냐 그러면 자 A가 지금 이 땅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A 권리가액이 얼마냐? 5억짜리다. 얼마짜리 받았다? 6억짜리. 청산금 얼마다? 1억이다. 1억은 언제 계산합니까? 이 얘기요. 언제 계산합니까?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 계산. 환지 처분할 때 계산하는데 예외죠. 이렇게 이 환지 부지정 토지가 얼마 이상 주고 30일 이상 기간 주고 가라니까 지금 바로 갈까요? 가야지. 30일 가야지. 어쩐다? 미리 청산한다. 청산금 얼마 준다? 3억 준다. 이 3억은 언제 계산한대요? 줄 때. 한 달에 그걸 언제? 줄 때. 자 그러면 여봐요. 이렇게 해서 갑이 이제 1억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 의무가 언제 생깁니까? 갑 권리가 1이 갔을 때 생깁니다. 언제 가는데? 다음 날. 그게 확정이 확정. 확정은 다음 날. 확정은 권리 의무 귀속 시기. 결정은 금액 계산. 확정은 다음 날. 그럼 이제 3번에 1번. 시행되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후 확정된 청산금을 주고받고 합니다.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미리 줄 수 있다. 두 번째, 이전부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가 행정처이면 바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이랬다 징수하고 비행정처이면 특도시군구한테 징수 이타하고 징수 이탁받은 특도시군구청장이 지방세, 체납 이랬다 징수하고 그리고 세세는 공짜는 없다. 수고비 몇 프로? 4%. 자, 공탁 그러면 줘야 되는데 청산금 줘야 되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주소 굶으면 줄 수가 없어요. 주니까 또 짝떡 안 받아요. 법원에다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 소멸시 몇 년이요? 5년. 5년보다 더 중요한 말은 언제부터? 네, 다음 날부터. 5년 암기는 쉬워요. 근데 공고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그러면 안 되고 공고일은 다음 날로부터. 감가보상금 뭡니까? 감가보상금은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감가보상금은 자 여기서 공사하기 공사하기 전에 토지가액 총액이 얼마냐? 100원이다. A, B, C, D 땅값 총액이 100원이다. 공사했어요. 공사 끝났어요. 공사 끝났다. 공사 끝난 다음에 총액이 얼마냐? 총액이 70원이다. 얼마가 줄었네?
30원 줄었네. 어쩌다 공사 끝나면 땅 가격이 높아지니까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땅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어쩌다 땅 가격이 대로 줄었대요. 자, 이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녹지 만들고 광장 만들고 A, B, C, D 이게 총액이에요. 총액. A, B, C, D, A, C, B 총액.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너무 많이 잡으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A, B, C, D 100원, A, B, C, D 70원, 얼마 줄었다? 30원. 준 30원을 소유자하고 영위권자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감가보상 제도예요. A가 얼마짜리다? 30원짜리다. 끝난 다음에 얼마짜리 받았다? 25원짜리. 내 권리가가 얼마인데? 30원인데 30원 못 받고 25원짜리 땅 받았다. 그러면 A한테 5원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 5원을 뭐라 한다? 주는 5원을 뭐라 한다? 이 30원이 감가보상금이에요. 30원이 감가보상금. 이 5원은 뭐라고요? 협력할 때 둘이 꼭 붙어서 가요. 문제 1번, 언니 1번이 안 풀리는데? 감독관님, 두 분 뭐 하세요? 두 분 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얘는 지금 총액이고 얘는 필지잖아요. 필지, 한 필지 비교하는 것은 청산금. 그건 청산금. 그러니까 청산금하고 감가보상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얘는 청산금도 받고 뭐도 받고 감가보상 받아야 돼. 이런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청산금, 감가보상 달라요. 감가보상은 공사 후 총액이 전 총액보다 줄어들었을 때 그 차익을 돌려준 거 총액비, 그게 감가보상이라고. 이 자세히 설명 안 하니까 뭐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단지 감가보상금 들어는 봤다. 감가보상금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학계론 이러지 말라고. 학계론 이러자고. 개발법.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도시개발법과 관계없는 것은 1번 공용한지, 2번 감가보상금, 3번 시범도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감가보상금은 도시개발법이지. 개발법에 있는 제도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그 정도 말하면 돼요. 준공검사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하라고 사업하라고 사업시행 인가 누가 있어요? 지정권자. 준공검사 누가요? 지정권자. 그건 성나겠으니까. 지정권자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안 보고도 읽을 수 있겠네.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공사 완료되면 지정권자한테 뭐 한다? 공사 완료 보고하고 준공검사 신청한다. 2번 지정권자는 공사를 보고받으면 지체 준공검사 한다. 해야죠.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다음 주에 도정법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도정법은 지정권자 그 말 대신에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오지. 똑같다고.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이나 연구기관에다 공공기관에다 준공검사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거 확인 좀 해주세요. 3번 시행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된 전부 끝나기 전에도 공사 끝난 부분에서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무슨 법이 되든 간에 자 여기서 국계법을 하든 건축법 하든 개발법 하든 공사를 하는데 자 이렇게 갖다가 처음에 이만큼 전체에 대한 승낙은 전체 받았어요. 공사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얘만 먼저 끝났으면 이 부분만 먼저 준공검사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사업 승낙은 한 번에 다 받았다. 준공검사는 부분적인 준공검사가 모든 법이 다 돼요. 모든 법이. 건축법, 주택법, 개발법, 도정법, 우리 말하는 국계법, 농지법은 공사 안 하니까 모든 법은 부분적인 준공검사 되는구나. 그거 말해놓고요. 3번이 그 얘기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에 대한 공사 전부 끝나기 전에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됩니다. 2번, 1번. 지정권자는 준공검사하고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 준공검사 필증, 준공검사증 주죠.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 자, 이래서 공사 끝났습니다. 근데 실시계획대로, 사업계획대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보완하세요. 보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고.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완료했으면 준공검 도와주지 말고 공사 완료 공고한다 이 얘기고. 3번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죠.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딱 받으면 아까 의제된 사항들은 각종 검사 모두 받은 걸 본다. 왜? 여기서 지정권자가 그쪽 검사권자하고 또 미리미리 협의 다 해가지고 야 끝났는데 그쪽은 됐냐?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준공검사 나가면 다른 법에서 받을 그 준공검사 모두 받은 걸 본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절차예요. 3번은 마찬가지 모든 법에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데 자 사업계획 승인은 이 모든 공사에 대한 승낙은 동시에 받았는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건물 지었는데 공사가 아직 덜 끝났어요. 덜 끝났는데 사용 수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준공검사는 덜 끝났지만 쓰는데 지장이 없다. 먼저 쓰세요 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임시사용승인. 그러니까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하면 준공 나기 전에 먼저 써요. 준공 나기 전에 먼저 건물 들어갔습니다. 준공은 나중에 나옵니다. 10년 뒤에 준공 나오는 건물도 있습니다. 63빌딩. 우리 지금 제2 롯데월드 준공 났을까 안 났을까요? 제2 롯데월드 준공 나면 정상적으로 10년 갈 거예요. 10년. 보완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은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계속 가요. 계속. 몇 번 없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그래서 공사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완공된 부분이 사용하는데 지장만 없다고 못한다고 임시사용승인, 즉 쓸 것을 허가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채권입니다. 도시개발채권 1번 지자체장, 시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개시설사업에 필요한 지금 우리가 하는 도시개발사업, 도로 만든다, 공원 만든다, 그것은 도시개시설사업.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필요해요. 자금 조달하려고 도시개발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파는 거. 이거는 안 사면 안 해줘. 강제로 파는 거야, 강제로. 그래서 지자체장, 시도의사가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시설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해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 받습니다. 행자부 장관. 국장 그러면 안 돼요. 행자부 장관의 승인. 3번 채권은 등록에는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등록 발행하는 것은 그 지금 매입기간 가지고 얼마 샀다고 500만 원 샀다는 기재 그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증권 발행 무기명 증권 시도가 발행이니까 시도 조례 채권은 소멸시효 이게 곧잘 나와요. 상환인께서 원금 5년 이자 2년 이자니까 2년이다 이 말 많이 원금 5년 이자 2년 채권의 이자는 누가 정한다? 발행자. 시도가 발행했으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 대신 행자부장과 승인을 받고 채권의 상한기간은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채권은 누가 삽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자기네가 살 거면 뭐라고 팔겠습니까? 내가 내 돈을 살려면. 그러니까 항상 만만한 민간만 사요. 민간만.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안 사고 민간만 사는데 첫 번째 자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을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공사 계약서 쓰고 싶으면 한마디로 수주하고 싶으면 채권 사라 안 사면 안 해줘. 두 번째 민간 시행자는 무조건 다 사라. 민간 시행자 다 사라. 세 번째 국계법 토지 형질병 허가 받는 자. 토지 형질병 허가 여기서 왜 나올까? 7,000제곱미터, 7,000제곱미터. 여기에 산이 두 개 있어요. 이거 13,000제곱미터. 자, 둘 다 주거지역. 이 산을 깎아서 택지 만들겠습니다. 이 산 깎아서 택지 만듭니다. 7,000은 어떻게 깎고 14,000은 어떻게 깎습니까? 그걸 알아야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에 산 7,000제곱미터 깎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깎으면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형질변경 허가 받으면 돼요. 형질변경 허가. 13,000 깎겠습니다. 신청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와요. 왜요? 13,500, 33,500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3,000이다. 이건 뭐가 안 돼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보면 주거, 상업, 제한적 생산지 10,000 이상. 그러니까 얘는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실시계획인가? 너는 뭐라고? 개발행위 허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3번이야, 3번.
2번에 있는 민간개발사업 시행자나 3번 형질변경 허가받은 자 뭐가 틀리냐 이런 얘기요. 똑같이 산 깎기는 마찬가지지 이런 얘기. 이게 도시개발 채권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면 이한테 받으면 안 되지. 근데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뭐도 있을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있다니까. 도시개발 사업에도 쓰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도 쓴다 이거 아닙니까? 신도시 만드는 그 자체가 형질변경이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요. 행정심판입니다. 시행자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누구한테 한대요? 직권상속관청. 밑에 2가 잖아요. 2가.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한테? 개발법. 누구? 지정권자. 근데 여기서는 비행정청이라고 안 나오고 조합으로 조합. 조합인 시행자 처분. 이게 잘 나와요. 조합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면 됩니다. 잠시 쉬고 문제 합시다.